안녕하세요, 거저씨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그 아주 대문짝만하게 한글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파에 이 기사를 선택해 봤는데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Meet the world's hottest upstart weapons dealer. 그죠? 한번 만나보죠. 세계의 가장 핫한 그 신생 무기 딜러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 봅니다. Ferocious global arms race가 아주 빅 비즈니스랍니다. 아주 치열한 그죠? 국제적인 군비 경쟁, 군사 경쟁이 아주 큰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이게 8월 31일자 기사입니다. 한번 이게 이렇게 기사가 되게 길잖아요. 자,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요즘 군비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도 위기로 이제 여러 각국이 무기를 비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공급망을 강화해서 전쟁 준비를 좀 해야겠다. 전쟁을 방어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다 맡아줬는데 지금 미국이 막아주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방위 공약도 불확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무기 비축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나 자주포, 뭐 전투기, 드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기존 강자들이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는 자기 전쟁이 있으니까 자국 수요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의 제재, 생션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 같은 경우 서방의 제재 때문에 첨단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서 수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요, 냉전 이후에 이제 군사 그 어떤 생산 능력을 아주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단기간에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러한 찰나에 이제 한국이 부상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폴란드와 220억 달러 규모의 어떤 아주 루크라티브 딜, 아주 대형 계약, 돈 되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차, 탱크라든지 자주포, 뭐 셀프로펠드 뭐 호이저스라고 하고요. 뭐 전투기, 파이터 젯,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 런처스 등을 이제 수출을 우리나라가 합니다. 한국의 강점이라면은 나토 규격의 장비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쉽빌딩, 그죠? 조선업 강국이잖아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만든 야심작기 있습니다. 뭐 KF-21 차세대 전투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스틸스 테크놀로지, 뭐 하여튼 뭐 fifth generation figh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계도 약간인데 약간의 그 어떤 도전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미국 부품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브레인이 드레인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인재가 막 유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R&D 개발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R&D에 대한 투자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한계 또 도전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의 형제의 나라 터키도 아주 핫한 그런 딜러인가 봐요.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 터키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최근 5년 동안 무기 수출이 2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를 했다라네요. 엄청난 그 증가죠. 그리고 뭐 드론 이 드론이 아주 터키의 대표 상품인가 봅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것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그 TB2라는 그런 그 드론이 있는데 이 드론이 중국산보다 경쟁력도 있고 아주 실전에서도 검증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의 드론 아주 유명하고요. 이 터키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나토의 규격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조건 없는 판매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터키의 주요 상품을 보면 프리킷함 뭐 이렇게 있고 헬기, 전차,
전차전 장비, 일렉트로닉 워페어 시스템 이런 게 주요 제품이고요. 야심작으로 보면은 TAI 칸이라는 5세대 전투기가 미국의 F-35에 도전하는 아주 저가형 야심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 시장에서의 어떤 전망을 보다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무기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가 한 5% 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5%. 세계 제4위 수출국 목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나라 모두 이렇게 기술이라든가 정치적 물론 그 제약과 경쟁 때문에 심화를 겪고 있죠. 겪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이렇게 터키와 한국이 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기술 제한이라든지 어떤 서방 국가와의 그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재정 문제 등의 제약이 있긴 하지만 어떤 글로벌 무기 시장의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자, 이거와 관련된 단어를 한번 보시면은요. 국제 정치와 이제 안보와 관련된 그런 용어로서 arms race, 그죠? 군비 경쟁이죠. 그래서 이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또 adversary 그러면 적수, 경쟁자라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 여기에 그 잠재 또 포텐셜 바이어하고 포텐셜 어드버서리에게 이제 모두 과시하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합니다. 디터런스 그럼 억제력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막 많이 사갔잖아요. 그게 이제 러시아에 대한 디터런스 억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무기와 관련된 거를 보면요, 이제 스탁파일 그러면 비축품이고요. 그래서 각국의 이제 무기와 탄약을 이제 막 이렇게 비축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artillery 그러면은 이게 포병. artillery 그러면 이제 그 탱크나 자주포와 같은 대형 화력 무기를 artillery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주포 self-propelled howitzer. howitzer 그러면 이제 곡사포를 말하는데요. 그 지난번에 한국이 루마니아에 10억 달러 규모의 그 self-propelled howitzer 자주포를 수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투기를 fighter jet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이 KF-21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서 미국의 F-35와 같은 첨단 기종과 거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fighter jet 전투기. 그다음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터키 메이카사의 그 TB2 드론이 아주 중국산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 그러면은 터키인가 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경제와 수출 관련해서 보면 arms exporter 그러면 당연히 무기 수출국이죠. 그래서 한국과 터키가 이제 새로운 무기 수출국의 강자로 부상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이제 그 무기가 lucrative deal이에요. lucrative 그럼 돈을 막 그죠? 쓸 수 있는 그지 수익성 높은 계약 이것을 lucrative deal이라고 합니다. 돈 되는. 이게 이제 한국이 이제 폴란드하고 220억 달러의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lucrative deal로 가는 또 다른 하나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발판이. 그다음에 코프로덕션 그러면 이제 공동 생산이죠. 코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술과 관련돼서 보면은 자체 생산된이라고 할 때 indigenously manufactured 그죠? indigenously manufactured 그래서 국내 독자 개발 엔진 할 때 자체 개발된 그죠? 그다음에 fifth generation fighter 그죠? 5세대죠. fifth generation이니까 5세대 fighter 전투기 그죠? 그래서 한국과 터키가 모두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첨단 기종과 지금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스텔스라는 스텔스 테크놀로지 많이 들어봤죠? 스텔스 그죠? 이 뭐 스텔스는 이제
그죠. 스틸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은밀하게 몰래 하는 행동을 스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텔스 테크놀로지 그러면은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에 안 잡히게 설계된 무기 체계를 몰래 그걸 스텔스 테크놀로지라고 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전망과 관련해서 생션, 제재죠, 제재.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는데 도대체 제재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그죠. 아무튼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제 서방의 제재로 첨단 전투기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기 이제 무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서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면 브레인 드레인 인재 유출인데요. 한국의 그 터키 한국이나 이런 그 엔지니어들이 서구 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브레인들이 다 배수구 물 빠져나가듯이 드레인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마켓 쉐어 이건 자주 나왔으니까 한국이 2027년까지 무기 시장 점유율 세계 5%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사는 러시아와 유럽이 막 흔들리고 있는 사이에 한국과 터키가 아주 빠른 생산,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뭐 정치적인 유연성을 앞세워서 새로운 무기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기를 쓸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그죠? 무기를 이 지구가 쓰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lucrative deal에 대해서 돈 되는 그런 어떤 그 거래에 대해서 읽어보셨습니다. 저와 함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